자, 봅니다. 이제 남은 것들 갑니다. 258쪽. 귀족의 경제 생활 봅니다. 한 줄 요약하면 부럽다 뭐 이런 거죠. 자, 봅니다. 귀족의 경제 기반, 상속받은 토지. 자, 두 글자를 봅시다. 뭘 고민해? 민전.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다음에 과전도 있고 녹봉도 있다. 그죠? 과전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출했고, 사유지는 공음전, 공신전 등은 대체로 얼마를 거뒀다? 절반을 거뒀다. 이런 것들은 세습이 가능하니까 사유지지. 외거노비는에게는 신공을 거둘 수 있죠. 신공으로 매년 배라든가 곡식을 거두었어요. 자, 녹봉은 문종 때 완비됩니다. 고려사에서 제도사가 완성되는 건 언제라고요? 문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민왕 같은 경우도 언제 관제로 되돌린다고요? 문종 때 관제로 되돌리는 겁니다. 현직 관료는 쌀과 보리 등 곡식을 녹봉으로 받았으나 때로는 배, 이때 말하는 배는 3배지 비단을 받기도 합니다. 관료를 47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400석, 47등급은 10석 이렇게 받았습니다. 1년에 2번씩 녹패를 제시하고 받았다. 자, 왜? 1년에 한 번 아니고 2번. 얘기잖아. 상여금이잖아. 상여금. 우리 공무원들은 상여금 보통 2달에 한 번 나오나요? 예. 자, 1년에 2번씩 녹패 제시하고 받았다. 외웁니다. 자, 토지 확대 방법. 귀족들은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헐값에 사들이거나 개간을 하여 토지를 늘려가기도 합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개간하는 방법 중에 하나 무슨 전이라 했어? 사패전, 사패 형식. 관리는 이렇게 늘어난 토지를 농장이라 하였고 대리인을 보내 소작인을 관리하고 지대를 거두었다. 자, 뭐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농장이라고 하고 대리인을 보내서 소작인을 관리하고 지대를 걸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써주세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어디 있는 거야? 귀족은 개경에 있지. 근데 농장은 어떻게 해? 지방에 큰 농장을 만들었잖아. 그럼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으면서 우리 집 근처에 넓은 토지를 가는 이건 제지지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개경에 있고 지방에 큰 농장을 만들고 대리인을 아바타를 보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료가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재지주. 그러니까 고려시대 대농장은 주로 뭐야? 어떤 성격이다? 부재지주의 성격을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별장 소유하고요. 중국 차를 즐겼다. 당연한 이야기. 자, 고려 귀족 한번 봅시다. 김돈중. 누구야? 김부식 아들이야. 김부식 아들이야. 절의 북쪽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백성은 모아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이런 거 심었다. 부럽다. 두 번째, 김준. 김준은 뭐라고요? 무신 집권기에. 이 사람은 되게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야. 원래 최충원 집안의 노비로 출발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격구 잘하고 무술 잘하고 이래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되잖아.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다음에 누구야? 김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워낙에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든 거야. 그게 무인시대라는 드라마였어.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김주혁이 김준 역할을 했던 거야. 지금은 그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 김주혁 아저씨. 그때 박상민도 나오고 왜? 아, 그 드라마 무인시대 안 봤나? MBC에서 했던 그 드라마 안 봐는 나도 봤는데 가끔. 예, 드라마 볼 시간이 없죠. 예, 맞아요. 예. 그런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겠지. 로맨틱 코미디는 보는데 그런 건 절대 볼 수 없지. 역사 막 갑옷 입고 남자들 막 싸우고 격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보지. 알았어. 자, 김준은 농장 여러 설치하고 가신 문성조라고 전라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봐봐. 지준 충청도 막 농장 설치하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러니까 최충원만 농장한 게 아니지. 권력자들은 다 어때요? 농장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서자인 만종이 만전이 최후의 서자 물에 베인 나쁜 중들을 문도로 삼고 오직 돈 모기를 일삼아 얘들도 한때 출가했거든. 금은 곡식 비단이 수만 금 해야 할 정도이고 경상도에서 그들을 모은 쌀이 40만 석 백성에 구워주고 이자를 거두었다. 이걸 뭐라고 해? 고리대금업 이런 거 안에서 내 돈 벌었다 이런 얘기야. 마지막으로 이제 이인인 임견미 영흥당 나왔지. 얘들이 누구라고요? 권문세족이지. 자, 순서대로 봐봐. 지금 문벌 귀족 나오고 그 다음 뭐야?
무신 집권기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요? 권문세조까지 나오죠. 고려시대 지배세력이잖아. 자, 나쁜 종을 시켜서 좋은 토지를 가자는 것을 모두 물풀의 나무로 때리고,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천민이 평민을 뭐 한다고요? 때립니다. 심지어 관리도 때립니다. 권문세족 집안의 노비라고요. 이를 빼앗았다. 땅의 주인이 비록 관가의 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했다. 이때 사람들을 물풀에 수정목 공문이라고 했다. 때려서 짓걸로 만들면 그냥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거버넌스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농장을 확대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경제생활. 자, 봅니다. 조상이 물려준 민전을 경작한다. 자, 이거 경작하면 무슨 농? 자영농. 자영농.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소유주를 경작한다. 이게 뭐야? 소장. 다르게 말하면 뭐야? 전호가 되는 거지. 자, 국유지나 공유지를 경작하면 얼마를 갖다 내고? 4분의 1. 지주가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주를 경작하면 지대를 얼마 내야 돼? 2분의 1. 반면 위에 조상이 물려준 민정을 경작하는 사람은 수확이 얼마를 갖다 내면 돼? 10분의 1을 갖다 내면 되는 거지. 자, 공전일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면 되고 국가에 내면 되는 거고, 조국 같은 관리에게 수조권이 지급되면 얼마 되고 또 역시나 얼마? 10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지. 생활 향상 노력, 진전이나 황무지 개간 하면 소장류나 조세 감면한다. 앞에서 나와 있었고요. 12세기 이후 연희 안에 저습지와 간척지 개간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외워야 돼. 강화도 천도 이후에는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해집니다. 자, 몇 세기? 13세기. 강화 천도가 1232년이잖아. 원래 강화 천도하기 전에 인구가 10만 명, 7, 8만 명쯤 됐다고. 근데 갑자기 귀족들이 다 왔지. 귀족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 선별초도 왔겠지, 당연히. 그리고 어때요? 관리들도 다 왔지. 그리고 거기 딸린 식구들도 노비하고 뭐 다 왔을 거 아니야. 인구가 10만 명이 넘게 왔어. 원래 7, 8만 명밖에 안 살던 강화도에 새로 유입된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무슨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는가?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몇 세기에? 13세기에. 그래서 강화도 가본 사람 알까요? 강화도 섬인데 도로로 다녀보면 생각보다 농경지가 어때요? 넓어요. 아, 이 정도? 차를 타고 한참 가도 계속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강화도 안 가봤죠? 모태솔로. 근데 데이트 코스로 강화도 되게 좋아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혜진 꼭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네. 아우,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 산도 있고요. 바다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북한도 보이고요. 평화전망대 가면요. 보인 돌도 있고 되게 하루 코스로 정말 풀로 놀기 되게 좋아요. 네. 아, 정말 좋은데. 특히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좋고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 자, 휴경제가 감소합니다. 수리설 발달하고요. 농기구, 호미 보수, 종자 개량하고. 자, 외워야 돼.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일반화야.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이걸 뭐라고 해? 우경. 우경에 의한 우경을 하는 뭐라고? 우경에 의한 뭐라고요? 심경법. 깊이가리를 심경, 깊을 심자, 갈경자, 심경법이라고 하는 거죠. 심경을 하면 더 많은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자, 이게 뭐라고? 처음 시작이 아니잖아. 뭐야? 일반화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일반화. 오답을 만들 때 뭐라고 할까? 시작했다라고 하겠지. 시작은 언제? 삼국시대죠. 이미 철기시대부터 했고, 지증왕이 뭐야? 우경을 뭐야? 더욱더 장려했다라고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또 하나, 시비법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이나 갈대를 베어와서 태워서 만든 재나 콩과 작물을 재배해서 갈아엎은 녹비. 이걸 녹비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동물의 똥오줌을 풀이나 갈대와 함께 사용하는 퇴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고대 사회는 뭐가 일반적이야? 휴경이 일반적이야. 고려, 중세는 뭐라고요? 휴경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합니다. 조선은 휴경지가 뭐야? 소멸합니다. 다시. 고대 사회는 휴경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중세는 뭐라고요? 휴경지가 뭐한다? 감소하고. 그리고 근세, 조선부터는 휴경지가 소멸합니다. 휴경지가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매년 같은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이걸 네 글자로 연작상경. 상경화 또는 연작상경.
연속해서 작물을 항상 재배할 수 있으니까. 고려는 아니라 그랬잖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몇 등급? 3등급으로 나눈다 했잖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나누는데 상등전은 뭐라고요? 불역전이고. 그 다음 뭐냐? 중등전은 뭐라고? 일역전이고. 하등전은 뭐야? 재역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려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휴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휴경지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하지만 조선은 뭐라고? 휴경지가 완전 소멸한다. 이거 시대별로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시기 판단 문제로 잘 나옵니다. 또 하나 반농사에서는 조, 보리, 콩을 돌려짓게 하는 2년 3작의 윤작법. 자, 2년 3작의 이걸 뭐라고 한다? 윤작법. 돌려짓기. 우리 윤해설 그러잖아. 이게 뭐야? 보급이야. 여기서 일반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반화된다, 확산된다. 이거 언제야? 조선시대.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땅을 4개로 나눈 거야. 조, 보리, 콩, 농사 짓고 여기를 뭐 하는 거야? 휴경. 어떻게 한다고? 다시 또 조, 그러니까 콩, 보리, 조, 여기 뭐야? 휴경. 그래서 돌아가면 2년에 3번 농사 짓는다. 2년 3작에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다. 수레바퀴 윤자, 윤작법. 무슨 농사에서? 밭농사에서. 이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논농사는 고려 말에 이양법이 남부 일부에 보급됩니다. 자,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양법. 이양법은 3단계를 가죠. 고려 말에 남부 지방에 일부 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조선 전기는 남부 지방에 확산되는 거야. 조선 후기나 되어야지 확산인데 어디 확산이야? 전국 확산. 됐어요? 그러면 왜 고려 말에 전래된 이양법이 모내기법이잖아. 조선 전기까지 남부 지방 확산에만 그쳤냐? 이유가 있겠지. 이건 정부가 어때요? 막아서 그런 거야. 금지해서. 정부가 왜 금지하죠? 가뭄의 피해. 가뭄의 피해. 가뭄의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직설의 이양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오해하면 돼. 농사직설의 이양법에 대해서 나온다고. 근데 뭐라 나온 줄 알아? 위험한 농사법이다라고 나와 있어. 위험한 농사법이다. 이양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 농사직설에 위험한 농사법이다. 그래서 가뭄 피해, 가뭄 한 번 나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어때요? 막았기 때문에 남부밖에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뭐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저수지. 그죠? 저수지. 소위 말하면 뭐야? 저수지라든가 보라든가 댐이라든가 무슨 시설? 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 재원 사도 만들어주고 재원 절목 같은 것도 반포되는 게 조선 후기거든요. 그때 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료가 자 수입됩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수입. 이건 절대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수입한 겁니다. 누구라고요? 이암이죠. 이름이 되게 많이 아플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글씨도 잘 쓰다 그랬죠. 뭐? 송설체. 같은 사람이에요. 송설체로 유명한 이암. 오른쪽에 농상지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나라 조정에서 편찬한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암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자 농서지료, 그 다음에 농사직설 같은데 영향을 끼쳤다. 자, 농서지료가 기출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당황했거든요. 우리 책에 있다고 봐봐. 농서지료, 그 다음에 농사직설. 자, 농상지료만 있는 게 아니야. 조선 초에는 모두 있어. 농서지료 있고. 농사직설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목화는 공민왕 때 문익점이 사신 서장관으로 갔다가 올 때 가지고 온 거죠.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뭐 부뚜껑에 숨겨서 왔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장인과 함께 어때요? 뿌렸는데 문익점이 장인 정천이가 이제 이거를 성공한 거지. 재배 성공한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게 널리 재배되는 거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어. 목화.
목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면화, 그래.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무명. 무명치마, 무명. 졸라매고. 있어요. 태진아라는 분이 부른 3호곡이라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처음 나오죠. 무명치마. 왜 무명치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목화, 면화, 무명. 이런 걸 이제 근대적으로 생산하는 게 이제 목화밭, 근대적으로 이제 공장으로 만든 게 뭐야? 방직 공장. 그게 뭐야? 경성방직. 학생들이 이제 방적과 방직을 잘 모르는 사람만 방적은 뭐 하는 거냐면 실을 만드는 게 방적.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 뭐야? 방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겠지, 당연히. 뭘 구별해야 되냐면 비단은 뭐라 그래? 명주. 또 뭐가 있어? 삼배. 그러니까 자, 누가 형이야? 목화가 전래되기 전에는 뭐라고요? 비단이나 삼배겠지. 그러니까 주로 귀족들은 뭐야? 비단, 명주 입을 수 있잖아. 근데 서민들은 뭐라고요? 삼배. 한겨울에도 뭐라고요? 삼배. 삼배 느낌이 어때요? 거칠거칠하고 시원하죠. 자, 지금 오늘 같은 날 찬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시원하겠죠, 그죠? 예. 땀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따뜻한 목화. 솜털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목화, 면화, 무명. 요게 전래된 게 고려 말이고요. 이게 널리 확산되는 건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출제자들이 고려시대 세금을 걷거나 혹은 화폐 대신 뭘로 주로 썼을까요? 고려시대까지는 물물 교환을 했겠지. 물물 교환을 하는데 주로 면화를 했다. 면화를 썼다. O야 X야? X야. 안 됐겠지. 이건 조선시대가 돼야 돼. 그러면 고려시대는 뭐라고요? 주로 곡식과 삼배야. 이 옷감이라는 게 이게 되게 편리해요. 물물 교환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길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자르면 되거든. 이게 자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해. 그럼 좀 더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편리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는 널리 쓰인 게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무명 이런 게 화폐로 쓰였다. 화폐 대신 물물 교환에 쓰였다. 이건 뭐라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는 뭐라고요? 삼배야, 삼배. 곡식과 삼배입니다. 그래서 목화재배, 공민왕 때라는 거 문익점. 우리나라 문시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과 문익점이죠. 자, 그래서 설마 문희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농민 몰락합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들의 토지 강탈로 농장은 확대되고요. 소작의 노를 전락다 뻔한 이야기. 고려시대 농어. 자, 읽어볼게요. 무릇 토지의 등급은 묵히지 않은 토지를 상, 기억나죠? 불역전. 한에 묵힌 토지를 중, 일역전. 두에 묵힌 토지를 하, 제역전. 12세기 고려 문종연간의 기록에 하면 산전은 1년 경작하고 2년을 쉬어야 하는 제역전과 1년과 1년 묵혀서는 일역전이 대부분이고 매년 경작할 수 있는 불역전은 드물었다. 평전도 대체로 일역전이었으며 상경전이라고 하다가 수시로 휴경전으로 바뀔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것만 12법이 발달하긴 하는데 아직은 어때요?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수공업 갑니다. 전기. 관청수고가 소수고 외웁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외웁니다. 고려 전기는 관청과 뭐다? 소중심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후기로 갈수록 관청의 힘은 강해져 약해지죠. 거버넌스가 통치체제가 무너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청수고 대신 무슨 수고에 발달하고? 민간수고. 조선도 전기 후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소수고 고려 후기 갈수록 쇠퇴할까요? 번성할까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가 없어져. 소가 없어지는데 뭘 계기로? 망이망소의 난을 계기로 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소수고이 번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무슨 수고이 번성한다? 사원수고이 번성합니다. 자, 다시 고려 전기는 뭐라고요? 관청과 소. 후기는 뭐라고요? 민간과 사원. 외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관청수고업은요, 기술자를 공장 안에 올려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수공업자를 뭐라고 가? 공장. 그 수공업자를 파악한 리스트, 문서를 뭐라고 한다? 공장한. 자, 토지대장을 뭐라고 한다? 양한. 토지대장을 양한. 수공업자들의 장부를 공장한. 유양소에 출입하는 그 동네 양반 사림의 출석부를 뭐라고? 향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술자를 공장 안에 올려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무기류, 견증물, 마구류. 자, 무기, 마구류. 이건 개인이 주로 필요한 게 아니지. 국가에서 필요한 거죠. 농민을 부역에 동원합니다. 하나 더 와요. 뛰어난 공장, 뛰어난 수고업자에게는 토지와 녹봉을 지급한다. 자, 기억나요? 이게 뭐야? 무산계 전시지. 무산계 전시. 돼요? 조선은 그냥 식비 정도만 지급하는데요. 여기는 뭐야? 뛰어난 공자에게는 토지와 녹봉.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야. 외웁니다. 뛰어난 수고업자, 공장에게 토지와 녹봉을 지급하는데 이거 무슨 시대라고요? 고려시대. 소수고업, 지역과 연관된 물품, 금은, 철, 구리, 종이 등 생산에 공물로 납부하고요. 소민의 장으로 12세부터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후기는요, 민간과 상원입니다. 민간, 농촌의 간이 수고업 중심의 삼배, 모시, 명주야. 봐. 삼배, 모시, 명주지. 뭐가 없어? 면화, 없잖아, 아직까지. 사원수고업은 승려와 노비가 배, 옷감 잘 만들고, 모시 잘 만들고, 소금 생산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술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인생에 여자를 없애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모든 게 가능하다. 특도 하나는 뭐야? 술을 잘 만들면 술 맛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한번 읽어볼게요. 승려들의 상공할 때. 승려들이 신분을 꿀시켜서 절의 돈과 곡식을 각 주군의 장리 쓰세요. 뭐라고? 고리대. 뭐야? 이자를 많이 받는 거야. 고리대하는 거야.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를 하는 게 보통이 되었다. 어깨에 걸치는 가사는 수랑아리 덮개가 되고 범패, 불교 음악을 범패라고 하거든요.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와 마늘밭이 되었다. 원래 파, 마늘 이런 건 스님들이 안 먹지. 이게 너무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개인의 이성보다는 감성, 뭐 욕정 이런 걸 더 강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먹는다고. 이걸 억누르면 막 고사리 뭐 이런 거 드시고 살잖아. 근데 파, 마늘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다. 절간이 클럽화. 이런 걸 우리 전문용어로 창조경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불교가 뭐에 가는 거야? 타락해 가는 거야. 세속화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 말에 누가? 신진사대부가 불교를 뭐 한다고요?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절들이 뭐 하는 거야? 고리대급업 하는 거지. 대농장 경영하는 거지. 심지어 뭐야? 클럽까지 경영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야. 이거 욕먹어 마땅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고려시대 불교는요, 단순한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불교는, 고려시대 불교, 절은, 흥왕사라든가 귀법사 이런 건 사이즈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 기억 안 나? 귀법사, 그 다음에 뭐, 현화사, 뭐 이런 절들이 있다 그랬잖아. 현화사, 승려, 주지가 의장이 누구야? 이자겸 아들이 돼서 얘가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반란 일으키는데 승병동원에서 와서 고려 궁궐 불질러버린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큰 절은 토지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어때요?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소장료 이것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당연히 뭐야? 이걸 노리는 도적들도 있겠지. 이걸 뭐하는 애들도 필요한 거야. 지키는 군대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승경이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한 종교시설 플러스 뭐라고요? 정치시설, 정치 집단이 동시에 뭐야? 경제 주체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불교는 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양 중세 보면 그 성당이 단순히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 그때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거기서 어때요? 모든 암투 다 벌어지고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정치 세력화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심지어 거기서 안 할래. 욕먹을까봐. 거기서 신부님들의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교황도 자식들이 막 생기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그걸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거든요. 우린 이제 타락하고 싶죠. 일단 권력을 가져야 타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다시 왼쪽 민간수고 읽어봅니다. 자, 농촌의 간의 수고업 중심인데요. 국가에서 3배를 짜. 여전히 3배입니다. 뽕나무, 비단 생산. 농민이 직접 사용하나 곡물로 바치거나 판매를 위한 3배 못이 명주야. 자, 후기를 보세요. 후기에는 요거 잘 봐야 돼. 유통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에서 수고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주로 생산하던 도자기, 녹그릇 등도 어디에서? 민간에서 생산합니다. 뭔 소리냐면 원래는 말이야. 고려 전기까지는 관청 수고업이 중심이었으니까 관청에서 주로 생산하던 도자기라든가 녹그릇들도 이제 후기가 되면 어디서 생산한다? 민간에서 생산한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상업활동 봅니다. 전기, 도시상업 중심입니다. 개경, 시전 설치하고요. 관청과 귀족이 맞죠. 당연히 어디 있었습니까? 개경이 있었겠지. 경시서 외웁니다. 상회인을 감독하는 게 뭐야? 경시서야. 자, 외웁니다. 신라 때는 뭐 했어? 동시전. 누구? 지중왕. 통일 후에는 서시전, 남시전. 소수왕 때 만들어낸다 했잖아. 서시, 남시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외워야 돼. 고려는 뭐라고요? 경시서. 조선시대 가면 이 이름이 바뀌어요. 뭐? 평시서로 바뀌죠. 대도시, 개경, 서경, 동경, 이런 데는 관영상점. 자, 외워야 돼. 관영상점이야. 서적점. 이게 뭐야? 북스토어. 약점, 드러그스토어. YG라고 하죠. 예. YG 약 잘 팔잖아요. 예. 자, 다시. 자. 해외 직구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걔 뭐예요? 박봄, 그죠? 예. 유명하죠, YG. 자, 그 다음에 주점은 이게 뭐죠? 술집이죠. 그 다음에 다점은 뭐야? 찻집입니다. 예. 비정기시장, 도시 거주면 일용품을 매매하죠. 지방에는요, 시장 개설하는데 관할 근처에서 일용품 교환하고요. 행상이야. 자, 행상은 뭐야? 단일행자, 상인 상자야. 상인들이 돌아다니는 장사는 이게 뭐야? 행상. 고려는 뭐라고 해? 행상이라고 하는 거야. 조선은 뭐라고 할까? 보부상, 부보상. 고려는 행상이야. 행상들 지방시장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나 곡식을 받고 소금, 일용품 판매하면 여기도 봐봐. 여전히 배죠. 3배잖아. 뭐가냐? 무명이 아니야. 후기, 개경의 사업은요, 시전 규모가 확대됩니다. 개경도 인구가 증가해서 민간의 상품 수요가 증가했으며 관청의 물품 구인량이 증가해서 시전 규모도 확대되고 업종을 전문화합니다. 항구의 발달. 개경의 상업 활동은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되었고 예성강 하구의 뭐? 병난도. 외웁니다.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뭐라고요? 병난도. 자, 수도, 경주의 수도 금성, 그 아까 가장 가까운 항구는 뭐였어요? 울산항이었잖아. 울산항. 고려는 뭐라고요? 병난도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지방사업, 행상의 활동. 지방사업은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조운로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육됐어. 뭘 따라서? 조운로. 조운로가 뭐라고? 조운로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야? 조창과 경창이란 말이 떠올라야지. 조창에 모은 세곡을 서울 경창으로 배를 타고 옮기죠. 이걸 뭐야? 조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조운로를 따라서 미곡이라든가 생선, 소금, 도자기 교육되었고 원이 발달합니다. 새로운 육상로가 개청되면서 여관인 원이 발달하여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역원이란 말이 있고 사원이란 말이 있죠. 고려시대는 뭐야? 사원이야. 조선시대는 역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려는 절이 수만 개가 있었잖아. 당연히요. 교통의 중심지에 뭐가 있다고요? 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절 바깥에 뭐가 있는 거야? 절의 부속시설 비슷하게 뭐가 있는 거야? 원이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숙박시설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가잖아요, 지방에.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원이야. 근데 절에 딸려있다니까.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원의 승려는 뭐 해야 돼?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사고 나면 해결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면 백현원의 승려였던 김윤후야. 김윤후가 백현원의 승려였단 말이야. 그럼 뭘 관리해서? 이 사람 원래부터 목탁치고 이거 하는 연부라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 이 원에서 진상 처리반 뭐 이런 거 하니까 뭘 잘해야 돼? 기도야. 기도 출신.
그러니까 뭘 잘해? 싸움을 잘하지. 그래서 누구야? 살리타이 어때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에 되면 이게 안 되지. 왜? 절을 어떻게 했어? 거의 다 없앴잖아.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라고요? 뭘 만들어? 역을 설치하잖아. 중앙과 지방의 역. 그 역에 뭐 한다고요? 이제 숙박시설 만드는 거지. 그게 뭐라고? 역원이 되는 거지. 그 흔적이 뭐야? 조치원, 사리원. 이라고 지명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 새로운 육상공가 개척되면서 여관인 원이 발달하여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경제구조변, 전매제, 고려 후기는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총선왕 때 뭐 소금 전매제 외웁니다. 소금 전매제 세 글자로 각염법. 이걸 담당하기 위한 건 뭐야? 의염창 설치하고, 그죠? 외웁니다. 자, 상인과 수공업자가 성장해서 상업의 발달에 힘입어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부를 축적해서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고려 후기에는. 외워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자, 실전 문제에서 고려 후기 상인과 수공업자들 중에서 일부는 부를 축적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다. 딱 나와 1, 2, 3, 4번 중에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게 온지 X인지 엄청 고민스러울 거라고. 내가 문제 만들어서 보여줄게. 그때 고민하지 말고 외워두라고. 자, 왼쪽에 경시도 봅니다. 우왕 7년. 서울 개성의 물가가 뛰어올랐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미워하여 무릇 시장에 나온 물건을 모두 경시서로 하여금 물가를 평정하고 평가해서 정하는 거지. 세금을 받지 않은 도장을 찍게 한 다음에 비로소 매매하게 했고 도장을 찍지 않은 물건을 매매한 자는 주의했다고 했다. 이 경세는 큰 갈고리를 걸어두고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러나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지. 왠지 알겠죠? 뇌물 갖다 바치겠지 당연히. 경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역활동입니다. 특징, 공무역이 중심이다. 원간섭기에는 사무역도 활발하다. 자, 원나라 간섭기에 사무역이 활발하다는데 원나라 간섭기에 제국대장 공주 기억나요? 제국대장 공주 누구 부인이야? 충렬왕의 부인이었잖아. 39살의 남편과 16살의 신부.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하니까 남편과의 사이에서 별로 애정이 없었겠지. 그 사람은 뭔가가 있어야지 살아나는 힘이 되잖아. 그래서 이 아줌마는 뭐 하는 거 좋아했어? 무역하는 거 좋아했어. 남편 때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장사하는 거 좋아했다. 또 한 사람 이제 충혜왕도 무역. 이거 하는데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에 삶이 활발했고요. 대무역, 예성하고의 병난도 외웁니다. 자, 송나라, 대무역의 중심이다. 당연한 이야기, 수입품, 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이 비단, 약재, 서적. 두말하면 잔소리지. 비단은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약재, 그리고 서적. 항상 알죠. 책은 문화 선진국에서 문화 후진국으로. 문화는 돼요. 물과 같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수입합니다. 자, 수출품을 잘 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종이요.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 원래 종이는 누가 발명했어? 중국 한나라 후한 때 최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해서 수입을 당연히 했겠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종이를 더 잘 만들어. 그래서 중국이 뭐 한다고요? 수출해. 송나라 문인들이 고려 종이 그러면 환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적 의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시험 나온 거야. 종이는 뭐 했다? 종이의 원생산국인 중국에 뭐 했다? 수출했다. 중요합니다. 종이. 인삼은 뭐 스테디셀러니까 나전칠기, 화문석 등 수고품과 토산물을 수출했고 특히 고려 종이와 먹은 질이 뛰어난 송해 문인들이 귀하게 했으므로 비싼 값 수출했다. 무역로는 병난도에서 떵조 북송이고 병난도에서 민조 남송인데 2011년 지방직 7국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엄청 당황했지. 자, 밑에 지도 봅니다. 병난도 찾았어요? 병난도 동그라미 하시고 병난도에서 떵조로 가는 길 보입니까? 이 길도 있고 병난도에서 저기 밑에 민조로 가는 게 있어. 민조로 갈 때 저기 군산도를 거쳐서 가. 보이세요? 거기는 뭐라고? 자, 써야 돼. 병난도에서 군산도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민조. 요게 가장 널리 이용된 길이야. 왜냐면 그 지도를 딱 보면 알겠지만 떵조로 가는 게 좋아. 가깝고 좋아. 근데 바로 위에 누가 있어? 거란 요나라도 있고 누구도 있어? 여진도 있지. 얘네들이 어때요? 무역선 어때요? 달러 박스잖아. 어떡한다고요? 털로 와요. 근데 송나라가 이걸 막을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안전한 군산도를 거쳐서 들어간다? 민조로 간다.
특히 남송 때는 훨씬 더 이게 널리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북송에서 남송으로 도망가잖아. 수도가 이만 항조, 양쯔강 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남송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북송 시대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있어요? 떵저우보다는 어디로 간다? 병난도에서 어디로 간다? 밍저우로 간다. 병난도 밍저우로 갈 때 이제 군산도를 거쳐서 밍저우로 간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거란 여주는 유목민족이니까 모피, 말, 은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원하는 게 농기구하고 식량이지. 일본은 수은과 황을 우리에게 수출하고 우리는 식량과 인삼, 서적. 자, 서적 봐봐. 서적은 중국 송나라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삼은 항상 수출품이고. 그 다음에 식량. 일본은 항상 쌀이 부족한 애들이니까 우리가 식량 수출합니다. 자, 일본은 수은과 황이고요. 자, 잘 봐야 돼. 여기 알아야 돼. 아라비아는 고려에 수은과 향료, 산호야. 수은이 똑같기 때문에 일본하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향료, 산호야. 향료 뭔지 알지? 향신료, 후추, 계피, 육두구, 정향 뭐 이런 향신료. 요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계책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되게 중요하잖아. 요런 것들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라비아산. 얘들 뭐라 불렀어? 밥을 많이 드셔서 대식국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려가 서방에 알려지게 된 거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COREA, 꼬레아가 서방에 알려지게 됐다. 너무 중요합니다. 향료 산호는 어디라고요? 아라비아 대식국입니다. 외워야 돼. 오른쪽에 보면 고려의 국제무역. 조류를 따라 예성한. 이르자 정사와 부사는 신주로 옮겨 탔다. 병난도 정자로 들어가 조소를 봉헌하고 육로를 따라 왕성 개성을 들어갔다. 선화봉사 고려도경 기억나요? 서긍이라는 사람이 1123년에 우리 고려를 돌아보고 한 달 정도 돌아보고 쓴 기행문, 이게 고려도경이라고. 거기 보면 이자겸 집안이 왜 기억 안 나? 수만근, 거기가 썩어 나간다. 그 얘기, 그리고 여기서 뒤에 문화사에 또 나와. 비치빛, 도자기를 굉장히 칭찬하고 이기 때문에 순수청자 같은 게 기억나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고려 사람들이 막 생활 풍습까지도 다 그려놓고 있거든. 뒤에 가면 또 나와. 그 다음에 자, 이달에 대식국 왕자 열라자, 일백인이 와서, 열라자 등 일백인이 와서 방문을 바쳤다. 대식국은 서야겠다. 열라자. 이름이 열라자야. 열라자도 있고요. 하선도 있고. 고려사회 분들 이렇게 써놨어. 이건 뭔지 알아? 알리. 얘는 이름이 핫산. 무슨 말이겠죠? 고려사회 보면 열라자 한자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놨다고. 열라자, 하선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얘들 본명은 알리. 많잖아. 시아 알리, 무하마드 알리 많잖아. 알리, 그 다음에 이제 핫산, 이런 이름일 거라고. 얘네들이 와서 무역을 많이 했다는 게 고려사 기록에 자주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 문학작품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 쌍화점. 자꾸 나오네, 쌍화점. 쌍화점 내용, 쌍화가 뭐야? 만두지. 점은 뭐야? 가게. 그 제목 뭐야? 만두가게 아니야. 엄마 심부름으로 만두가게를 간 거지. 그랬더만 털이 북실북실한 회외아비가 내 손목을 잡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이러고, 그 19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만두가게에서 뭐 했다? 클럽. 헌팅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게 이제 회외 아비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개경 시내에 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장사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처용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면 신라도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용도 그런 사람일 거고 아마도 쌍화점에 나오는 이 회외아비도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에 보면 자세히 보면 고려 대무역 나와 있죠, 그죠?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봐봐. 제국대장 공주는 일찍이 잣과 인삼, 중국 강남으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나와 있잖아. 공주가 제국대장 공주. 잣과 인삼을 중국 값을 많이 잃었다. 그 뒤로 내시들을 곳곳에 보내 물건과 심지어 승산자를 집안 거둔 백성들이 심히 교류했다. 장사해야 되니까, 물건 팔아야 되니까 이랬다는 거지. 이 아줌마가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예. 그 지도 눈여겨 잘 봐두시고요. 예. 넘어갑니다. 마지막 화폐 고리대. 빨리 끊는다 그래놓고 뻥쳤네요. 자, 화폐 발행부입니다. 배경. 상하 발전이 활발해지면서 화폐처럼 유통되는 곡물이나 삼배를 봐봐. 곡물과 삼배라고 했잖아. 자꾸 얘기합니다. 뭐가 아니라 면화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쇠, 구리, 은 등 금속 화폐를 만들 통한 산업 발전에 관심을 보였고 2점. 화폐를 발행하면 이익금을 재정에 보탤 수 있고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다. 성종 때 철전이 건원, 중보를 만든 최초의 철전이죠. 구리도 섞여 있었지만 건원, 중보. 하지만 유통 실패. 외워야 돼. 최초의 화폐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건원, 중보. 숙종은 의천이 건의해서 얘기했잖아. 의천이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중국 송나라 유학하거든요. 송나라가 그렇게 찌질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300년을 나라 유지했던 이유는 딱 하나를 했잖아.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서 송나라 들어보고 나니까 어때요? 송나라 산업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교자, 회자 같은 화폐들이 널리 쓰였다고. 이걸 하면 우리 고려가 도입하면 우리 고려도 국가가 재정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건의한 주전도감 설치 건의했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외웁니다.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외웁니다. 기억나요? 의천은 뭘 만들어서 해동천태종이지. 의천이 해동천태종 아니야. 그러니까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고요. 삼한통보. 그리고 활구. 뭐라 불러? 은병, 활구. 한반도 지역을 만든 것으로 고가의 화폐죠. 하나의 값이 옥감 100여 필에 달하는 고가의 화폐. 다점과 주점에서만 쓴다. 옥감 한 필이 얼마나 무거운 거, 얼마나 비싼 거냐면, 자, 조선 후기 균역법 생각해봐. 2필 같은 건 1년에 몇 필로 줄여주는가? 한 필로 줄여준 거지. 영조 때 1750년 균역법이란 게. 그러면 옥감 100필이야. 그러면 100년치 군포야. 굉장히 고가 화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점과 주점에서 씁니다. 귀족들은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만이 많았어요. 이때 말하는 귀족이 문벌 귀족이지. 자, 봐봐. 숙종은 누구랑 열심히 싸울 때라고? 이자겸 집안과 열심히 싸울 때잖아. 이거 거꾸로 말하면 숙종은 의천을 통해서 주전도감 이걸 통해서 경제를 장악해서 무슨 걸 강화하려고 한 거야? 왕권 강화. 또 의천을 통해서 사상계를 장악해서 또 왕권 강화. 또 윤관을 시켜서 별부만 만들어서 군권도 해서 강화해서 왕권 강화. 이걸 노렸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 동전 등은 도시에서도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쓰이고 일반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배라고 했어요. 고리대 생각합니다. 왕실과 귀족 사원이 고리대로 떼돈을 벌려줘. 농민은 몰락하죠. 자, 보의 발달. 보는 뭐라고 읽어볼게요.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를 공적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거. 공적인 경비. 개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공공사업.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건 제2보지. 광종 때 빈민구제하기 많아. 자, 광종 빈민구제 제2보. 그런데 학보는 학교재단 있고. 광학부 이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죠. 정종 때 승려의 면학을 위해서 만든 거야. 농민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려. 그다음에 팔관보는 팔관의 경비. 경보는 설마 걸어가는 거 아니겠지? 올림픽. 불경 가능하게 하는 거. 금종보는 현하사, 범종주도. 하지만 보도 변질합니다. 이런 보는 오히려 이자 취급에 급급해서 농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자, 화폐 발행과 상업에서 내 선대의 조정에서 이전에 법도의 양태로 조서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저하니 수년 만에 돈게임에 가서 화폐를 움직였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내 목종 선대가 누구야? 성종이지. 성종 때 뭐 했다가 거는 중보 만드는데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에 선대 조정을 이어서 전패는 사용하고 추포 쓰는 것을 금하게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런 국가이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백성 원성만 일으켰다. 그래서 차와 술, 음식 파는 점포에서는 원래대로 돈 쓰고 그 밖에는 그냥 임의로 토사물을 쓰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폐 발행이 성공해도 실패했다 이겁니다. 자, 은병 그림도 나와 있고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숙종 때 주정관과 이어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주전도감 누구의 건의로? 의천 건의로. 그래서 은병을 주재했다. 한근 우리나라의 지형을 반대로 병의 형태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263쪽에 보면 고려시대 화폐 나옵니다. 건은 중보, 성종 때 유통되지 못합니다. 은병, 활구,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쇠은 나오는데 자, 소은병도 나와. 소은병. 은병이 너무 고가라 그랬잖아. 이걸 작게 줄여서 만든 게 소은병. 충혜왕 때. 충혜왕 한 게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저화. 공양왕 때 종이로 만든 저화가 있다 그랬잖아. 자, 특징 쭉 한번 다 나왔죠. 하여튼 고려 경제 화폐를 필요할 만큼 할때 귀족 중심 경제 화폐 정도는 상수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자, 최초의 지폐가 저화인데요. 자, 원나라 지폐 보초가 유입돼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화폐도 고려 말이 되면 들어오고요. 다시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 지폐 보초가 유입돼서 쓰이기도 한다. 2018년 6월 서울시 9급 문제입니다. 7급이 아니라 익혀 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핵심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야. 원나라 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이야.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데칼코마니. 물론 똑같은 거니까 아니고 하나를 공부하면 자연히 뭐야? 그대로 나오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원나라 간섭기 자주성의 시련도 잘 나오고 그 시기에 충렬왕, 충선왕이 어때요? 업적도 잘 나오고 하지만 역시나 원탑으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시대가 다 끝난 게 아니야. 보우 같은 사람 뒤에 문화사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경제사 중요한 게 무슨 제도? 토지제도. 전시과 제도의 변청 과정 이거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전이니 사전이니 그걸 이제 얼만큼 잘 이해하고 지주 전호제냐 전주 전객제냐 이걸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더라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사실은 의심하지만 예. 의심하니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쨌거나 뭐 이런 날도 있는 것이 그죠? 예.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 끝낼 겁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들어갈 거니까 힘내자고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